을사오적 박재순 1858년 12월 7일 경기도 용인에서 출생했다. 본가는 밭나무, 후는 평제 이고 참정 박홍수의 아들이다. 1883년 고종 20별시문가에 급제한 뒤 통리교섭 통상사무하문주사 주차천진종사관 부교리 장령 동부승지 등을 지냈다. 1885년 3월 홍문관 부교리, 5월 사헌부 장령, 1886년 1월 주텐진대원, 2월 주차 텐진 통상사무를 역임하고 4월에 귀국했다. 같은 해 7월 승지로 임명되면서 다시 텐진으로 부임하여 1887년 6월까지 근무했다. 1887년 7월 텐진에서 귀국한 뒤 11월까지 이조참에 성균관대사성 참의내무부사 경주부윤에 임명되었다. 1888년 5월 인천항 통상사무감리, 1889년 3월 전환국 총판이 되었다. 1890년 1월 내무부 협판으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주재공사에 임명되었으나 현지에 부임하지 않았다. 1890년 10월 형조참판, 12월 공조참판, 1891년 1월 한성부자윤, 3월 형조참판, 6월 성균관대사성, 9월 한성부윤을 거쳐 10월 호조참판에 임명되었다. 1892년 7월 예조참판, 8월 형조참판, 1893년 3월 호조참판을 지냈다. 1893년 3월 11일 동학교도들이 척외 양창회를 내세운 보훈집회가 날로 세가 확산되자 같은 달 25일 고종의 밀명을 받아 위안 스카이와 청나라 군대의 파병 문제를 협의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 이조참판, 8월 여주목사를 거쳤다. 1894년 4월 장흥부사로 임명되면서 보혜시 행사를 겸했고 6월 전라도 관찰사, 7월 충청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충청도 관찰사로 재임 중 관군 및 일본군과 연합해 공주에서 동학농민군 진압에 앞장섰다. 1895년 10월 중앙관계로 돌아와 재용원 태북사장에 임명되고 11월 외부협판이 되어 3차 김홍집 내각에 기용되었다. 아관파천 직후인 1896년 2월 중추원 1등 의관으로 승진했다. 같은 해 8월 외부협판으로 외부 대신 서리를 맡았다가 10월 외부 대신, 11월 농상공부 대신, 외부 대신을 맡았다. 1905년 9월까지 수차례 외부 대신을 역임했다. 1899년 1월 천국의 약정권 대신, 의로 한청조약, 간도행정관리권, 교섭, 경흥의주 개방 단행과 같은 주요한 외교교섭을 주도했다. 같은 해 6월 국내부철도용달회사 사장을 맡았고 10월 외부 대신으로 비서원경, 장례원 장례를 겸했다. 1900년 1월 법규교정소 의정관, 3월 직조학교 교장, 12월 형법교정 총재도 겸하면서 육군 참장에 임명되었다. 1900년 3월 거제도 협약을 맺었고 1901년 3월 벨기에와 수호통상조약, 4월 일본과 소총 및 탄약매 입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 만안 교환설 이대두되자 한일제휴를 상주하였다. 그해 10월 의정부 찬정에 임명되었다. 11월 특명정권공사를 겸하면서 만안 교환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향을 탐지하고 한일동맹, 망명자 문제, 재정원조 등을 타진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일본국 훈일 등 우길 대수장을 받았다. 1902년 1월과 3월 주청정권공사에 임명된 후 일본과 청국의 삼국동맹을 제안했다. 하지만 간도 문제를 둘러싼 한청 양국의 의견 대립과 일본의 반대로 성립되지 않았다. 1904년 1월 귀국해서 외부 대신으로 임명되었고 4월부터 11월까지 원수부 회계국 총장, 법부 대신, 관제의정소 의정관을 역임했다. 1905년 3월 농상공부 대신, 6월 학부 대신, 7월 농상공부 대신을 맡았다. 농상공부 대신으로 재임하던 8월 일본의 강압으로 체결된 한국연해 및 내학 항행에 관한 약정서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올렸다. 9월 평안남도 관찰사로 임명되었다가 10일 후 외부 대신으로 다시 입각했다. 같은 해 10월 국민교육회에 찬성금을 기부했다. 러일 전쟁 후 일본이 추진하는 한국에 대한 보호조약에 대해 참정 대신 한규설과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결국 11월 일본 특명정권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을사오적으로 지탄받았다. 을사조약 체결 후 의정부 참정 대신으로 친일 내각 수반이 되었다.
1907년 1월 친일보 부상단체인 동아개진교육회 찬성장을 맡았다. 그해 대한자강회 등 단체와 황성신문 등의 언론이 내각을 비판하고 을사오저감살 단사건이 일어나자 5월 내각 총사퇴를 했다. 사퇴하자 바로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 1908년 5월 대한여자항학회 고문, 6월 한자통일의 발기인 8월 관진방해 회장, 기호응학회 참모부 주무원, 10월 일본적 십자사 특별사원, 12월 기호응학회 특별찬성원에 위촉되었다. 그해 9월 일본에서 조선과 타이완 식민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직된 동양협회에 100원을 기부했다. 1909년 2월 내부 대신으로 재입각하고 12월에는 임시설이 내각 총리 대신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2월 대동아구 공제회 찬성원, 7월 한묵사 특별찬성장으로 참여했다. 그해 11월 이토 히로부미 장례식에 맞춰 장충단에서 관민추도회를 발의했고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송덕비 건의소 찬성원을 맡았다. 1910년 4월 이완용, 조중흥 등의 주도로 한일합방 찬성운동을 벌이는 정우회에 후원금 금화 200환을 기부했다. 같은 해 6월 총리 대신 서리로 경찰권을 일본에 이양하는 각서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고 8월에는 내부 대신으로 합병조약 체결에 참석해 가결함으로써 경술국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국권피탈에 앞장선 대가로 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본 정부에서 자작자기를 받았고 조선총독 자문기구인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 중추원 고문으로 1916년 죽을 때까지 해마다 일 600원의 수당을 받았다. 1910년 10월 2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조선총독부가 비용 전액을 후원한 조선 귀족 일본 관광단 일행으로 일본 각지를 방문했고 천황 생일인 천장절 연회에 초청받아 주병을 받았다. 귀국 후 귀족단 일행의 귀례 마이너스 박재순 자작의 담 매일신보 1910.11, 18에서 천황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 같은 해 12월 귀족은행 설립을 추진했다. 1911년 1월 은사공채 10만원을 받았다. 같은 달 구간을 조사하여 조선의 통치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조선구간연구회 조직을 추진했다. 7월 경학원 대제학에 임명되었고 10월 조선귀족 대표로 도쿄에 가서 천장절에 참석했다. 1912년 1월 이문회 회장, 같은 해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5년 1월 조선총독부의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회 경성협찬회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5월 특별유공회원으로 250원을 기부하였으며 8월 가정박람회 명예고문으로 위촉되었다. 같은 해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 대례식에 참석한 후 그 소감을 즉위 대례식 헌송문 경학원 잡지 1915.12으로 발표했다. 11월 초 서시와 함께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서예에 능했다. 박재순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 7, 90, 3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 -지에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 137, 153의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을사보호조약 체결 당시 외무 대신 외부 대신 필자이었던 박재순 1858, 1916의 친손자인 박승유 1924, 1990전대과 교수 -은 필자 선생이 할아버지의 친일행동을 속죄하기 위해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유족이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는다. 박 선생은 서울법대 전신인 경성법학전문대를 졸업한 1944년 10월 일본군에 징집돼 중국 저장서 의호현에 주둔 중인 횡정부대에 배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선생은 할아버지가 나라를 일본에 넘겼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가문을 대신해 속죄하기 위해 일본군에 징집된 지 한 달 만에 함흥에서 탈출, 광복군에 들어가 활동했다. 광복군 제2지대에 편입한 이후 박 선생은 중국 무섭과 무난징 등을 순회하며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는 한편 대일 선전공작 활동을 벌였다. 또 경기중학교 시절부터 익힌 특출한 음악 실력을 발휘해 최초로 독립군들에게 애국가를 가르치면서 항일 의지를 고취시켰다. 박승유의 미망이는 남편은 할아버지의 친일행각에 대해 차라리 자결하지 왜 살아남아 후손들에게 고통을 주느냐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며 죽는 날까지 일본 분탈출기를 쓰며 괴로워했다고 밝혔다고 한다.